집에 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누구한테? 마스터요. 내가 미리 가서 시간 좀 끌고 있을 테니까. There's nowhere left to go except the oasis. 이걸 차면 자기 얼굴이랑 시점이 동시에 녹화되더라. You have to evacuate Chicago. George didn't ask for this. George!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바로 어른들을 위한 코미디 영화 바람바람바람입니다. 이 영화는 전작 스물에서 솔직하고 발칙한 청춘들을 위트 있게 담아낸 이병헌 감독의 신작인데요. 아직 철이 덜 든 어른들의 미묘한 속사정. 영화 바람바람바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는 여자 막지 않고 가는 여자 붙잡지 않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카사노바 석근. 입으려고 샀어. 나가! 그래, 잘 자. 그의 부지런한 연애 사업은 아내의 생일날에도 예외가 없죠. 요즘엔 택시를 타면 손님이 키스도 해주고 막 그러나 봐요. 관광모시잖아. 반면 저기요. 일도 결혼 생활도 답답하지만 양심만큼은 신뢰도 갑인 바른 생활맨 봉수는 남편분과 한잔 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부부 사이. 건강한 주말 보내요. 그런 석근의 태도가 늘 못마땅합니다. 아, 예. 그러던 어느 날 석근과 함께한 자리에서 봉수는 우연히 매력적인 여자 제니를 만나고 죄송합니다. 손대지 말고 변태 아닙니다. 교회 있습니다. 난 성당 다녀. 가져요. 아내 미영과 달리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녀에게 점점 호감을 느낍니다. 이 탕수육 소스에 설탕 대신 제주도만의 뭔가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채꽃.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드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위험한 둘의 관계. 봉수와 제니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매일같이 아슬아슬한 데이트를 즐기죠. 제니를 만나 다시 활력을 찾은 봉수는 사업에서도 길을 펴게 되고 아내 미영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 봉수가 너무 잘해. 모든 방면에서. 그렇게 행복한 이중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나 이거 지금 풀어본다? 봉수에게 예기치 못한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상황이 닥치고 마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바로 제니의 돌발 행동 때문이죠. 근데 이거 나한테 좀 끼는데. 한편 봉수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석근과 요즘 너의 걸음걸이를 보면 굉장히 산티나는 거들먹거림이 묻어있어. 바람난 놈들이 되게 그래. 뭔가 미심쩍은 상황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미영. 이거냐? 걷잡을 수 없이 꼬여만 가는 봉수의 인생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까요? 박수. 바람바람바람은 불륜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소재를 배우들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맛깔난 대사로 담아냈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은 감독이 염두에 두었던 배우들이 모두 캐스팅에 응해 제작에 큰 힘이 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마음 많은 스물, 철부지 어른으로 돌아온 믿고 보는 배우 이성민, 신하균, 송지효, 이엘의 만남. 재기발랄한 유머로 극장가를 사로잡은 4인사색 배우들의 초강력 코믹 연기. 직접 확인하시죠. 20년 경력 바람의 전설 석근 역은 연기 베테랑 이성민이 맡아 큰 웃음을 선사합니다. 석근은 다양한 사건과 큰 폭의 감정 변화를 겪어야 하는 인물인데요. 이병헌 감독은 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배우는 오직 이성민밖에 없다며 찬사를 보냈죠.
어머나, 나오세요. 뒤늦게 바람의 세계에 입문한 봉수 역은 소탈한 미소 속에 다양한 얼굴을 지닌 신하균이 맡았습니다. 그는 소심함과 옴무파타를 오가는 상반된 매력으로 눈길을 끕니다. 여기에 6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배우 송지효. 남편 봉수 대신 SNS와 사랑에 빠진 아내 미영으로 분해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신 사야겠어. 미안해. 진심이야. 한편 매 작품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이혜리, 판무파탈 그 자체인 여인 제니로 등장하는데요. 각색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다층적인 인물이었다고 하죠. 이에 이병헌 감독은 놀랄 정도로 테크닉과 감정 표현이 완벽했다며 이혜리의 연기를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은 연기파 배우들이 싱크로율 200%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4명의 캐릭터가 한데에 모여 환상의 케미를 이루었는데요. 바람에 의해 얽히고 설킨 4사람의 관계, 설렘과 스릴을 넘나드는 신바람 케미, 지금 공개합니다. 배우 이성민과 신하균은 영화 빅매치 이후 약 4년 만에 바람으로 재회했습니다. 걸레 빨았나 봐. 팬티입니다. 두 배우는 유례없는 형님 매제 케미를 발산하며 코믹 연기에 찰떡 호흡을 자랑했는데요. 나 결혼 20년 차인데 와이프하고 키스해. 부부가 키스란 것도 합니까? 하지. 능글맞은 석근과 소심한 봉수의 충돌과 협력이 영화를 보는 내내 웃음 코드로 작용합니다. 첫사랑은 중3 때 성가대에서 만났고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농담인데요. 뭔 농담이고 슬퍼. 배우 신하균과 송지효는 결혼 8년차 부부의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했는데요. 서로에게 한없이 무관심한 모습부터 예기치 못한 바람의 반전을 맞이하는 상황까지 부부 케미로 관객들의 공감대를 자극했습니다. 배우 송지효와 이성민의 코믹 남매 케미도 놓칠 수 없습니다. 엄마 얼굴 기억해. 꺼져! 서로에게 구박과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오빠 이러다 죽어. 결정적인 순간엔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현실 남매의 모습이 큰 웃음을 안깁니다. 어른들의 내밀한 세계를 날 것 그대로 그려낸 영화 바람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빵빵 터지는 이 영화의 핫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영화 바람의 핫씬. 둘, 셋. 제니와 남편 봉수가 은밀한 관계라는 것을 모른 채 노래방에 가자고 조르는 미영. 노래방 가자, 노래방.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기만 한 봉수는 투덜대며 노래방으로 향하죠. 뭔 노래방이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하지만 곧이어 형님 석근과 연인 제니가 뮤지컬 넘버 레베카를 함께 열창하는 장면이 이어지며 예상치 못한 반전과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특히 두 사람의 진지한 열창을 바라보는 봉수. 허를 찔린 그의 표정이 큰 웃음을 전하는 장면이죠. 영화 바람은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영화 범죄도시를 통해 빅스타로 떠오른 분이죠. 배우 진선규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배우 진선규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네,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범죄도시 진성규님입니다. 저는 작년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 수상하셨을 때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고요.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루아침에 상 받은 것도 너무나도 큰 거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검색어 1위 막 계속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도 큰 영광이었고 아직 이런 자리도 약간 얼떨떨하고 떨리고 설레이고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화 범죄도시로 굉장히 큰 변화들을 이후에 겪으셨는데 이후에 생겨난 그런 변화들 중에서 특히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저한테는 다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랑 같이 화보나 인터뷰 그리고 커피 광고가 내가 찍어서 좋은 것보다는 와이프가 너무 기뻐하니까 그거가 저는 되게 큰 행복이었어요. 그 영화 범죄도시는 68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었어요. 사실 이 작품을 준비하실 때 이 범죄도시라는 작품이 이 정도의 흥행을 하게 될까 좀 짐작 같은 거라도 하셨어요? 이 정도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안 했었고 그냥 저희끼리 한 200만만 넘으면 그래도 진짜 19금에 많이 보는 거야 라고 해서 200만만 넘어보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 정도로 될지는 정말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네. 손익분기점만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 이상으로 영화가 잘 돼서 사실 영화계에서 경사였죠. 이 작품의 흥행은. 경사였습니다. 맞아요. 저희 모두가 경사였습니다. 이 범죄도시의 위성락 캐릭터는 정말 그 인생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위성락 이 캐릭터를 어떤 인물이라고 해석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는지 그 얘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감독님도 저한테 위성락은 좀 어떻게 지금 어떤 것보다 좀 다른 그냥 보면 무섭고 그냥 보기만 봐도 나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도 넓은 거예요. 그 범위가. 돈 없으면 죽어야지. 그래서 그냥 정말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난 누구든지 내 다 밑으로 볼 수 있다. 너는 안 돼. 사실 그런 약간의 그런 사고들을 계속 생각하니까 스크린에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눈이 정말 저도 보고 사실 내가 저렇게 징그러워. 이게 멋있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징그럽게 나오길래 이렇게 나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재밌는 게 그거 같아요. 그 흥룡파 안에서 그 장첸을 연기한 윤계상 씨는 평소보다 머리를 더 기르셨고 또 그 위성락을 연기한 진성규 배우는 머리를 또 깎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의 저의 지금 말하는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위성락이 없어요. 저 어디 가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캐스팅이 되고 그 긴 머리로 뭔가를 하려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별의별 걱정을 다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깎아볼래요. 그래서 깎았던 건데 그게 그 순간에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나한테 이런 이미지가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이 삭발한 것 외에 또 다른 변화를 주신 지점도 혹시 있으신가요? 언어가 제일 크게 저희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언어 선생님도 계셨고 그리고 섣부르게 하지 말자. 서로가 흔히 어디서 우리가 알았던 들었던 연변의 말을 여기 대본에 묻히지 말자. 연습 기간도 길었지만 그 크랭크업 하는 날까지 그 친구가 계속 현장에서 모니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언어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이 범죄도시에도 좀 출연을 하셨다 그래요. 어떤 역할이었죠? 제가 그 마동석 선배님한테 잡혀가서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을 때 샤비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뭐? 저 통역해주래요. 변호사 불러달라. 제가 중국어로 하면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저희 중국어 연변호 선생님이었어요. 수고했어. 워덜리 씨 쪼라! 잡아. 변호사 불러.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희보다 연기를 더 잘했어요. 정말 저희를 계속 통역하고 있어서 그런지 역할 이름이 통역사였으니까 연기 천재라는 얘기를 그때 거기서 연기신. 앞으로 그런 역할은 너 많이 들어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껏 띄워줬죠. 야, 기가 막힌다. 좋겠다, 야. 혹시나 그 기억에 남는 대사 혹은
아, 이게 대사는 왜 빠졌을까? 좀 아쉬운 대사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중국어 대사인데 그거는 지금 하면 안 되는 대사. 네, 지금 하면 시청자들이 보시기 조금 힘든. 네, 혹행여나 알아들으시거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사인데 정말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깡패? 뭐 그런 사람들이 서슴없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센 말이라서.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다. 어째? 연습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연습은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좀 바뀌면서 아깝다 그랬었죠. 사실 범죄도시를 지금 다시 보면 그 본인이 출연한 모든 장면들이 다 애정이 가겠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하나 이 최애 가장 사랑하는 장면을 꼽으신다 그러면 어떤 장면일까요? 상을 받고 범죄도시가 개봉을 하면서 많이 쓰였던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이 그 장면 찍을 때 감독님이 이렇게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다는데 저 진짜 못생겨서 이렇게 쳐다봐도 뭐가 잘 나올까요? 막 그랬었던 장면인데 그 장면은 되게 탁 보고 우와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현장에서. 저의 프로필을 알리기 위해 되게 좋은 장면이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연기하면서 되게 좋은 장면이 장첸하고 양태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잡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이게 이번에 가네가 가져온 게임이다. 마약을 들고 장첸한테 무언가 건네면서 우리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던 그 3명의 스리샷이 저는 너무 좋았고 주인공과 그 밑에 수아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각자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의 장면이었어요. 저희 팀 안에서의 최고의 장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배우 진선규 하면 이 범죄도시를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 진선규라는 배우를 발견한 작품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봤던 개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돼.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주변에다가 그 영화에서도 되게 촌스러운 충모라고 연기한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 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다녔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의 산이었지만 장편 영화에 처음으로 길게 나오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너무나도 재밌게 저희가 찍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것도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들의 전쟁.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충모가 그 작품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 여자가 있잖아요. 야, 사진 한 번만 찍자. 그 여자한테 사실은 약간 고백 같은 걸 하려고 바지춤에 목걸이 같은 거를 준비해서 가서 고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잘 안 되지만. 너 내가 이러는 거 부담스럽냐?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배우의 어떤 목소리, 고백하는 장면의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처음 멜로 아닌 멜로. 그렇죠. 멜로였죠. 멜로 하여튼 거칠게 한 건데 환경이 촬영 환경이 막 좋거나 그렇지 않았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래서 빨리빨리 테이크를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계속 꼼지락 이거 꺼내려고 계속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다시 저쪽으로 가다가 내가 앞으로 너 같은 애를 좋아하면 인간도 아니야. 너 진짜 그렇게 살 거야? 그 먼 거리에서 딱 던졌는데 그 여자 있는 앞에 톡톡톡톡톡톡톡 해서 그 엔드라인에 딱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는데 감독님이 한 번만 더 찍자. 너무 좋은데 한 번만 더 찍자. 여기 조금 더 요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너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똑같이 그래 꺼져 그러면서 던졌는데 탁탁탁탁탁탁 그러면서 그 앞에 탁 떨어지니까 저도 그게 너무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저한테 명장면이었거든요. 저한테 너무 좋은 장면이었는데 그게 진짜 풀샷에 그게 톡톡톡톡톡 CG 쓴 것처럼 탁탁탁탁탁탁탁 거기 쓰는데 그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그때 진짜 어떻게 그걸 맞췄지? 그런 것까지 그 액션 연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능이 많으시네요.
네, CG 안 쓰고 정확한 곳에 다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라이야 뭐야 이렇게 탁 치면 확 달려들어서 하기 전까지 딱 위에 그 씹고 이렇게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겁이 많습니까? 다른 모습으로 푹푹푹 하고 찾아가겠습니다. 순식간에 도시를 짓밟는 초대형 괴수들. 유전자 조작의 희생양이 되어 1분 1초마다 점점 더 거대해지는 불운한 생명체. 그 성난 몸부림. 그들에게 산산이 부서진 인류를 구하고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사투가 시작된다. 거대한 괴수들의 초절정 파괴력과 만나는 영화 램페이지. 언제든 위기에 처한 인간을 돕는 정의의 사도. 특별한 교감 능력의 고릴라 조지. George, you and I cool? Come on. 유인원 전문가 데이비스와 영리한 고릴라 조지는 대화도 가능한 둘도 없는 친구 사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의문의 병원체가 추락하고 동물원과 숲속의 동물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늑대와 악어 그리고 고릴라 조지가 그만 병원체의 가스에 노출되고 만다. 그날 이후 갑자기 포악해진 조지는 동물원의 곰을 죽이며 모두를 놀라게 하고 급격히 커져버린 덩치로 데이비스를 한 번 더 큰 충격에 빠뜨린다. 한편 조지의 거처 인근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는 데이비스. What is it? I don't know. We gotta figure it out. 그리고 머지않아 그를 찾아온 생화학 박사 케이트로부터 조지를 변하게 한 위험 물질의 실체를 듣게 되는데. It's okay. There you go, buddy. Are you familiar with CRISPR? Yeah, genetic engineering. It's more like genetic editing. Sharks are 그것은 indeterminate. 끝없는 성장과 공격성을 높이는 생화학 물질. 하지만 바로 그때 그 사이 급속도로 육중해진 조지는 몸의 갑작스런 변화를 견디지 못하는데 결국 격리되어 있던 우리를 탈출, 주변을 초토화시킨다. 사나운 성질을 드러내는 조지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동물원. No, it's okay. Sir, move away from the animal. I'm the primatologist here. I look after this animal. I can handle this situation. I just need you to lower your weapons. 데이비스는 어떻게든 친구인 조지를 보호하며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만 공중에 나타난 비밀 조직과 대량으로 발사되는 마취제. 무차별적인 공격을 견디지 못한 조지는 결국 의식을 잃는다. 한편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재벌 기업은 특수 용병을 고용해 병원체에 노출된 늑대를 포획하려 하는데. A wolf made that? Maybe I should have brought the 50 cal. 눈 깜짝할 새도 없이 거대한 몸체를 드러낸 돌연변이 늑대. Garcia, get me out of here. Copy that. 10 clicks out. 순식간에 모두가 목숨을 잃고 홀로 남은 용병의 리더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여 숲을 벗어나려 하지만 그때 거대한 늑대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헬기로 질주한다. 유일한 탈출 수단이었던 헬기는 무참히 가루가 되고 처참한 상황이 찾아온다. 이렇게 모두가 고통받는 사이 재벌 기업의 총수는 다시 비열하고 치졸한 계획을 세우는데 거대해진 동물들이 격하게 반응하는 전파로 소동을 일으켜 이익을 챙기려는 것. Now we just have to turn on the signal, and those creatures will do anything to get here and make it stop. How do you think that will go over at 32,000 feet? That monkey will bring the whole plane down. And when the wolf gets here, we let the military kill it, and then we collect a sample of the weaponized DNA. And then we sell that shit for a minute. 더러운 꼼수의 시작. 먼저 돌연변이 늑대가 전파에 반응하며 부시로 이동하고 전파를 타고 급속도로 강을 가로지른 초대형 악어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그 자태를 드러내는데 포획되어 비행기로 이송 중인 조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Oh no. 3, 2, 1, action.
하늘 위 갇힌 공간에서 단숨에 우리를 부수고 포효하는 조지. 난동을 막기 위한 공격이 시작된다. 하지만 총알도 뚫지 못하는 조지의 초강력 바디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제압할 수 없는 상태. 점점 더 전파에 민감해지고 퍼붓는 공격에 사나워지는 조지. 급기야 조지의 몸부림에 데이비스도 타격을 입기 시작하는데 612 heavy, mayday, mayday. 생사의 기로에 선 비밀 요원들은 무차별 사격을 멈추지 않고 조지 역시 성난 기운이 더욱 고조되는 상태. 설상가상 거대한 폭발까지 가세. 몸체가 파괴된 비행기는 미친 듯이 추락하기 시작한다. 모두의 안전이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조지의 공격 속에 용기를 내는 케이트 박사. 데이비스와 케이트 박사는 총력을 동원해 가까스로 날뛰던 조지를 묶어두는 데 성공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추락하는 비행기. 이제 생존을 위해 그 무엇이든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 We're getting the hell off this plane! The thing we're gonna die! Probably! Now go! 오직 하나의 선택. 비행기를 벗어나 하늘로 몸을 던진 케이트 박사. 하지만 그때 조지가 다시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과연 데이비스는 포악한 괴수가 되어 끝내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조지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 2018년을 강타한 초대형 괴수들. 모두의 심장을 저격하는 전무후무한 파괴력. 광활하고 거대한 스케일에 무게감을 더한 배우 드웨인 존슨의 통쾌한 액션과 만난다. 영화 램페이지.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류현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버킷 무비는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특별한 성장 프로젝트 보이후드입니다. 아리야, 보이후드 찾아줘. 6살 소년 메이슨은 부모님의 이혼 이후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So how was your day at school? Fine. You guys ready to have some fun? Yeah!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놀아줄 뿐이죠. Get up there! 그러던 어느 날 So, you think Grandma might be available for a little babysitting? Maybe. 엄마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고 메이슨에게 또 다른 가족이 생깁니다. Big hair, Robin Hood. Brilliant child! 새아빠는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I think that's funny. You don't like me much, do you, Mason? That's okay, I don't like me either. Samantha! Mason! Where the hell have you been? I'm leaving you, Bill. We're moving out. 결국 엄마와 메이슨은 그 집을 떠나게 되죠. Don't touch my kid! 어른들의 삶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을 지나 Who do you want to be, Mason?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take pictures, make art. 메이슨은 진로와 사랑이라는 혼자만의 외로운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과연 6살 소년이 18살 청년이 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은 메이슨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배우 류현경의 버킷 무비 보이후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영화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영화는 곧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메이슨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 또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자체로 굉장히 놀라웠어요. Looks like you used the bumpers. Bumpers are for kids. You know, what are you, 2 years old?
You don't want the bumpers. 12년이라는 세월을 계속적으로 이 친구를 찍으면서 그거를 영화화했다는 것 자체에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 장면들이 되게 놀라웠었거든요. I mean, I just want to be able to do anything I want. 저는 이 영화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모습을 가장 담고 싶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펼쳐질 12년이 되게 궁금하기 때문에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엄마 역할을 하신 패트리샤 아케드 님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계속 하루하루를 묵묵히 사시다가 마지막에 메이슨이 집을 떠날 때 인생에 새로운 게 있을 줄 알았어 라는 대사를 하는데 What? Nothing. Mom. You know what I'm realizing? My life is just gonna go like that. I just thought there would be more.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나도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뭉클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You know what's next? It's my funeral! Just go and leave my picture! 사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여자친구인 듯한 여자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여자친구 분이 하시는 대사가 있는데 You know how everyone's always saying seize the moment? I don't know. I'm kind of thinking it's the other way around. You know, like the moment seizes us. Yeah. 그게 굉장히 여운에 남더라고요. 이 영화를 계속 보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게 12년에 걸쳐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연령층이 아니라만 다 보시면 그때 느끼는 순간들의 그 감동이 다 다를 것 같아요. So what are you reading? Happy birthday! Mason! 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 류현경의 버킷무비 보이후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 류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 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먼저 편집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룡의 아버지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공룡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쥐라기 공원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아닐까요? 저는 심영래 티라노의 발톱. 네, 공룡 쭈쭈. 물론 뭐 그분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제 의도 정확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화계 외계인 아버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이 대고 있어 또 이거. 근데 요즘 친구 이거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저에게 첫 번째 외계인 영화는요 바로 E.T.였거든요. 네. 또 E.T. 하면 역시 이 외계인의 아버지도 스필버그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영화계에 뭐 다양한 장르의 아버지가 있을 텐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빼놓지 않고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를 빼놓고 우리의 영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필버그의 작품 세계를 논하려면 지금 이 1시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언제나 이 뛰어난 상상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감독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스크린 갓파더 스티븐 스필버그를 특집으로 두 편의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자, 백업 무비 오늘의 주제는 웰컴 투 넘사벽 판타지 월드입니다. 예, 먼저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백업 무비는 디지털 혁명, 스필버그의 덕후 판타지 무비 레디 플레이어 1입니다. 경배하라 부잉부잉. 네, 정말 덕후들을 위한 덕후에 의한 덕후의 영화죠. 네, 그 벌써부터 제가 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영화는 1980년대를 풍미했던 이 대중문화의 핫 아이콘들이 21세기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만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동안 수많은 판타지 영화를 연출했던 스필버그 감독의 연출력이 드디어 만렙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제가 준비한 오늘 백업 무비는 온 가족 그리고 전 세대 공감을 부를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작품인데요. 감성 혁명 스티븐 스필버그의 동화 판타지 무비 마이 리틀 자이언트입니다. 스필버그가 건너는 아름답고 신비한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이게 마음이 몽글몽글하면서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몽글몽글한 것보다는 저는 이 레디 플레이어 원 쪽에 이 심장이 쿵쾅거리는 이 액션을 보고 싶은데요. 판타지의 아버지 스티븐 스필버그의 디지털 파라다이스 레디 플레이어 원 함께 만나보시죠. 아리야,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액션 영화 찾아줘. Wade Watts. My dad picked that name because it sounded like a superhero's alter ego. Like Peter Parker or Bruce Banner. 때는 2045년. 암울한 현실의 빈민촌에 가난한 청년 웨이드가 있습니다. 그에게 낙이 있다면 매일같이 가상현실의 세계 오아시스에 접속해 환상적인 모험을 즐기는 것뿐인데요. This is the Oasis.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어느 날 오아시스의 창시자인 제임스 할리데이가 사망하고 그의 엄청난 유언으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힙니다. Before I died, I created what we in the biz call an Easter egg. First person to find the egg I've hidden somewhere inside the Oasis will inherit my stock in gregarious games. 오아시스를 손에 넣으려는 대기업 IOI를 비롯한 수많은 헌터들이 이스터 에그를 찾아 헤매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다 생전 할리데이가 남겼던 메시지에서 힌트를 얻는 웨이드. Why can't we go backwards? Bill and Ted did it. 그는 레이싱 미션에 도전해 당당히 첫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스터 에그를 얻는 데 필요한 비밀의 열쇠 하나를 갖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의 미션은 더욱 어려워지고 웨이드를 향한 도전과 위협도 점점 더 거세집니다. IOI came for me in the real world. They gotta be coming after you, so wherever you are. 가상의 세계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차근차근 험난한 과정들을 헤쳐나가는 웨이드. 그는 과연 이스터 에그를 찾고 꿈의 세계 오아시스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입니다. 또 상준 씨는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죽고 못 살죠. 오늘 아침도 살짝 좀 건담으로 로봇도 좀 때려졌다가 미리 좀 예습을 하셨군요. 예. 게임에 그 몰입할 때 그 묘한 기분 있잖아요. 네. 그 묘한 기분과 감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 저는 이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데요. 네, 네.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또 어디부터가 가상 세계인지 이게 혼동이 올 정도로 정말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VR만 딱 끼면 너무나 화려하고 멋진 곳으로 변모하니까 네. 뭐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아도 정말 그러면 정말 24시간 매일 저기 접속해서 있고 싶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백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판타지의 거장 스필버그 감독의 세계 최초 가상현실 액션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 보면 다양한 장비들이 나오잖아요. 아직 개발 중인 기술도 많이 또 등장을 한다면서요. VR 헤드셋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익숙한 기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기업 IOI 대표가 입고 있는 이 슈트라던가 그 웨이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장갑 등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지만 촉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Can you feel this? 이 가상 세계에서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 러닝머신 장치는 이미 또 개발이 돼 있다고 합니다. 창진 씨가 여기서 제일 탐나는 건 어떤 기술이었죠?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이건 모든 직장인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출근을 VR이 대신해 주는 거야. 딱 서가지고 얼굴 스캔 딱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딱 띄우는 거야. 그럼 난 집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녹화 막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벗으면 다 집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집에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산적이지 않은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귀찮아서 뭐 이러는 게 전혀 아니고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끔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뭐 편집장님은 여기 영화 속에 좀 탐나는 기술이 뭐 있었습니까? 정말 그 판타지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서 뭐 악당들과 싸우고 막 그런 액션을 좀 펼쳐보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영화 초반 10분 놓치면 티켓값 다 날린 거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는 반복해서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면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거기서 끝이라면은 이 넘사벽 스필버그 감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 레이싱 장면 곳곳에 이 1980년대의 그 대중문화의 그 뜨거운 아이콘들이 하나하나 등장을 합니다. 0점 몇 초 사이로 지나가는 그 수많은 캐릭터들을 볼 때마다 저는 계속 일시정지를 시켜서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IPTV로 보시면서는 정말 마음에 부담 없이 계속 정지시키면서 저게 나왔구나, 저게 나왔구나 확인하면서 보시는 그런 확실한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이 시점에 왜 이런 영화를 스필버그는 만들어야만 했을까?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80년대를 너무나 사랑한다. 문화적으로 성장하기에 너무나 멋진 시대였던 것 같다. 그래서 가끔은 그때로 돌아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 대답이 바로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80년대 헌사를 바치는 이 대중문화의 어떤 총화 같은 작품을 이 작품으로 완성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뭐 그야말로 레디 플레이어 원은 향수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또 본인의 덕력이 얼만큼 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영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후배 기자랑 그 얼싸안고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엉엉 목 놓아서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영화 좋아한다, 팝송 좋아한다, 게임 좋아한다 그러면은 정말 사는데 하나도 도움되지 않을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작품을 보고 나오니까 우리가 헛살았던 게 아니었어. 스필버그 감독님께서 덕후가 세상을 구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감독님 사랑합니다. That went well. 자, 그럼 이제 제가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기발한 상사로 가득한 판타지 어드벤처 그리고 소녀와 거인의 특별한 우정 이야기 마이 리틀 자이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리야,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판타지 영화 찾아줘. Matron thinks the witching hour arrives at midnight. I think it comes at 3 in the morning, when I'm the only one left awake. 런던의 한 고아원에 살고 있는 10살 소녀 소피는 어느 깊은 밤 인간 세상에 나온 거인을 보게 됩니다. Never get out of bed, never go to the window, and never look behind them. 존재를 들킨 거인은 소피를 거인의 나라로 데려가죠. Where am I? Giant country. 그가 살고 있는 숲속의 오두막은 신기한 풍경으로 가득했고 거인은 친절했습니다. Me gobbling up human beings? Do you mind? This I'd never. 하지만 사람들을 인간 콩으로 부르며 잡아먹는 식인 거인들은 친절한 거인과는 너무도 달랐죠. 소피는 착한 마음을 지닌 채 거인 나라의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인 아저씨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그가 혼자 꿈을 채집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해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욱 따뜻한 우정을 쌓아갑니다. 거인 아저씨 곁에 있는 건 더없이 즐겁지만 소피는 식인 거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시시각각 위험한 순간을 헤쳐가야 하는데요. You has a bean. 인간 세상에서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는 식인 거인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소피와 거인 아저씨. We have to stop them. You can't keep living like this, BFG. 과연 둘은 이 위기를 잘 해결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마이 리틀 자이언트. 마이 리틀 자이언트를 백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작품이 첨단 기술과 또 순수한 감성으로 빚어낸 스필버그의 동심 회복 판타지 영화라는 점인데요. 영화 마이 리틀 자이언트는 소설가 로알드 달의 The Big Friendly Giant를 원작으로 스필버그와 디즈니가 함께 손을 잡고 만든 영화입니다.
순수한 우정, 그리고 이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는 이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면 이 휴머니즘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 같은데요. 네네. 이 판타지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거인이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직접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거인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배우가 혹시 없으셨나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광고. 저의 눈빛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워터 렌즈. 특히 정류장에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가다가 인사를 할 뻔했어요. 예, 촉촉한 저의 눈빛이 떠올랐는데 그야말로 정말 따스한 어떤 힘이 느껴지는 그런 거인의 모습이 너무 좀 사랑스러웠어요. 사실 외모는 좀 거부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비주얼인데도 바로 그 거인은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의 오아시스의 창시자 할리데이를 연기한 관록의 연기파 배우 마크 라일런스인데요. 이 마크 라일런스는 이 스필버그의 또 다른 작품이죠. 그 스파이 브릿지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 스파이 브릿지와 마이 리틀 자이언츠 그리고 레디 플레이어 1까지 최근 스필버그의 새 작품에 연달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스필버그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뭐 페르소나 그쯤으로 여겨도 될까요? 그렇죠. 이 마이 리틀 자이언트에서 이 거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눈빛이나 이 목소리만으로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하고 깊은 눈빛과 이 정겨운 목소리로 이 작품을 아주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있죠. 저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낸 스필버그 창작력에 박수를 치면서 보았는데요. 거인 아저씨가 이제 여왕에게 갖다 줄 꿈을 이렇게 만드는 장면이잖아요. 거인 아저씨가 소피가 시키는 대로 뭐 꿈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꿈이 만약에 실체가 있다라면은 저런 형태를 띠고 우리 곁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스필버그는 영화가 시작되고 20분 지난 뒤에는 관객들이 CG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등장했대요. 퍼포먼스 캡처, 뭐 시뮬캠 그리고 실사 촬영들이 경계점이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합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촬영을 했던 건데요. 그야말로 스필버그의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필버그 감독은 정말로 자신의 주 종목이 무엇인지 모를 만큼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매번 만들고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그 동화 같은 판타지 영화를 만들면서 자신의 동심을 충전하면서 그런 뛰어난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뛰어난 기술력과 가슴 따뜻하게 만드는 감성의 만남. 너무도 일상적인 대사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정하는 영화 마이 리틀 자이언트. 여러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웰컴 투 넘사벽 판타지 월드라는 주제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두 편의 작품을 만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넘사벽 판타스틱 명장면 하나씩 좀 뽑아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제가 선택한 넘사벽 판타스틱 명장면은 영화 후반부 대규모 전투신에서 건담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오아시스를 삼키려는 대기업 IOI에 맞서서 오아시스를 수호하는 모두가 처절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웨이드와 그 친구들 역시 혼신의 힘을 쏟아내죠. 거대 로봇 아이언 자이언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캐릭터들이 공격을 펼치지만 쉽게 가려질 승부가 아닙니다. Daito, we need you! Daito, now!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웨이드의 친구 다이토가 드디어 오아시스의 접속, 출격을 선언하는데요.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퍼스트 건담은 특유의 섬광까지 구현해 그 위용을 자랑하죠. 집에 집채만한 거 하나 있거든요. 걔가 나오더라고요. 박수 쳤잖아요, 지금. 상대편의 최종 병기로 등장한 메가고질라에 맞서서 격렬한 전투를 펼치는 건담. 일본 애니메이션까지 품은 스필버그 감독의 감각에 감탄하게 되는 명장면입니다.
저도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박수를 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로 임팩트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 건담 시리즈 자체에 대한 이 스필버그 감독의 오마주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대중문화의 다양한 아이콘들을 깨알처럼 배치하되 그 의미를 모두 생생하게 잘 살려낸 스필버그 감독의 감각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이 리틀 자이언트에서 백업해 두어야 할 넘사벽 판타스틱 명장면은 소피와 거인 아저씨가 꿈을 채집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Well, jump, Sophie. 칭화된 소피와 거인 아저씨는 함께 아름다운 꿈의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둘은 귀한 금빛 날개의 꿈을 만나게 되죠. Bogswinkles. I don't be seeing many of them anymore. 거인 아저씨는 좀처럼 쉽게 만날 수 없는 그 꿈을 꼭 채집하려고 하는데요. It's on your bottom! 우여곡절 끝에 금빛 날개 꿈을 손에 얻게 된 아저씨에게 소피가 물어봅니다. I got it. Do you actually hear what these dreams say? This one sounds like you. Hello, beautiful dream.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꿈이 가득한 그 공간. 소피가 처음으로 아름다운 자신의 꿈을 만나게 되는 판타스틱한 장면입니다. 네, 저도 이런 어른으로 나이가 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이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인 아저씨가 했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꿈을 그대로 이렇게 참 보존하고 전해주는 그런 게 진짜 좀 윗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소중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다뤄야 하는지를 이 작품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마이 리틀 자이언트 꼭 한번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백업 무비 웰컴 투 넘사벽 판타지 월드라는 주제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디지털 혁명, 스필버그의 덕후 판타지, 세계 최초 가상현실 블록버스터 레디 플레이어 원. 감성혁명 스필버그의 동화 판타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넘사벽 우정 스토리 마이 리틀 자이언트.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 Yeah.